네,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방금 직전에 올려드린 종목 분석 영상에 이어서 제가 운영하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방에서 진행한 종목 분석, 개인 보유 종목 분석 이벤트성 영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 매드팩토를 68,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쯤 어디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매수해서 현재 단가를 낮춰서 현재 단가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드팩토라는 종목은 현재 코스닥 150에 속하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4천억대예요. 하지만 과거에 조단위의 시총을 자랑하던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때부터 좀 이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차트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때 2020년도죠. 주가가 막 올라서 막 여기서 흔들립니다. 그 고점을 갱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간다. 저점 깨졌다. 그러면 대시세 끝나고 이게 뭔가 물량이 분산되는 과정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물론 이때 당시야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 깨졌을 때는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더 빠질 일만 남았겠구나, 조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추가로 계속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도전들은 분명 나왔어요. 도전들은 하락하는 이평선에 대한 그런 도전들은 나왔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때 당시 특정 악재가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을 하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런 악재성 으로 급락이 나온 종목의 경우, 특히나 어느 정도 뭔가 시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히 심리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흐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고 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매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 당연히 공매도에 저격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종목 현재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두 자릿수의 공매도 비중이 최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이제 1월달 볼까요? 1월달 보면은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 공매도의 비중이 꽤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물론 공매도가 무조건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공매도 이겨내면서 그냥 올라가는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벽이 계속적으로 쳐지면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투심이 저하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가운데서 이렇게 뭉개지는, 또다시 여기서 또 시도를 좀 했다가 또다시 미끄러진, 시장에 영향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 구간에서 박셀바이오가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좀 망친 부분도 있었거든요. 좋게 만들고 또 망친 부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당연히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실적 당연히 안 좋고, 물론 좋은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 단가를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물론 이 제약바이오의 특징적인 부분이 뭔가가 성공하면 정말 시세가 정말 펌프질이 많이 되면서 오른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보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지 않을까. 일단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 저점에 대한 부분이 지난 저점을 깨면서 저점도 갱신이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를 당장 만들어 놓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요 회복에 대한 이 이평선들 지금 이렇게 회복에 대한 기간이 분명히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한 5개월에 대한 시간값은 최소한 기간 조정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 막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68,000원에 대한 부분은 노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손실 지금 70%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해도 가져갈 만한 종목도 있고, 가져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은 큰일 날 수 있는 쪽에 좀 더 속하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좋게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좋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지금 정말 손실률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털어내기에는 정말 부담이 되고, 또 오늘
이 저점을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깨지 않으면 좀 더 가지 않을까에 대한 분명 기대감도 발생하고 그렇게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수가의 변화에 따라서.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심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낸 다음에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애경산업을 볼 텐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평단이 이 정도 라인인데, 이 정도 라인이면은 가격이 그렇게 지금 뭐 결과적으로 하락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격이 그렇게 나쁜 구간에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현재 상황에서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손절에 대한 의미가 좀 없을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하락률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의 그런 제약바이오와 다르게 기본적인 기업의 실체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번 3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워낙 이 애경산업은 그동안 연기금이 좀 괴롭히다시피 매도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밀려 내려온 측면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 기업은 또 생필품 관련된 뭐 치약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화장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또 그런 부분으로서 LG생활건강 떨어지면서 같이 끌려 내려온 부분도 있어요, 주가가. 하지만 생필품에 대한 물론 LG생활건강도 그쪽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생필품에 대한 쪽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결국에 치약이라든지 물론 치약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러한 일상적인 최소한의 소비, 사용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부분은 구매를 하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청산가치 대비 물론 지금 지수 상황으로 인해서 청산가치 대비 정말 싼 종목들이 널리게 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이 그 중에 많다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워낙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의 경우는 아직 제대로 된 시세 상승도 없이 그냥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고개 들었다가 그냥 미끄러진 거다 보니까, 잡아주는 구간만 잘 나와주면 결국에는 많은 하락이 나와 있긴 하지만 회복하고 추가적인 요 흐름 자체를 완전히 돌리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나 하락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꽤 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연봉 차트로 봤을 때 1, 2, 3, 4년째 하락이 진행 중인데, 보통 우리 주식시장 3에서 5년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1, 2, 3, 4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돌려지면서 연봉상 양봉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그 가운데서 좀 더 하방에 대한 압력은 있을 수 있다는 건 고려하면서, 만약 이 물린 것에 대해서 분명 손실이 크고 보기도 싫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서도 조금 견뎌내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저는 또 평가를 합니다. 정말 같은 하락률이 크긴 합니다. 굉장히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드린 두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실제 기업의 그런 실체적인 뭔가 찍히고 있는 뭔가가 있냐 없냐에 따른 차이라든지, 또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차이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시간이 걸리겠으나 무리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기보단 차라리 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났을 때 조금씩 덜어내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무리하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흐름이 좀 정리되고 확 비중을 낮추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